제발 제 아이와 함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ADHD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자꾸만 차별받고 있는데 부모님 정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시면 곤란합니. 우리 학교 지구에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니 기다리시든가 돌아가시든가 선택하세요. 하지만 다른 학부모님들은 바로 면담 기회를 주셨잖아요. 벌써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만 자꾸 후순위로 미루시는 건 말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약속이 돼 있어서 그렇습. 그리고 ADHD? 솔직히 그럴 만한 학생을 우리가 다 돌봐줄 의무는 없어요. 귀대 가이가 우리 시스템에 맞지 않다면 어쩔 수 없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교육청은 모든 아이를 돌봐야 하는 곳 아닌가요? 제 아이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지원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요. 가끔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찾아와 문제를 과장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시간이 없으니 더 이상 시간을 뺏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 우리 아이를 한 번만 직접 만나보시고 제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더 기다리셔도 소용없습. 저도 직책이 있고 꼭 이렇게 말해야 하나요? 지금 이 상황 당장 정리해야겠습. 경비원 로비 한편에서 대기하던 경비원 2명이 흔쾌히 나서려 하자 로비 한가운데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찍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서로에게 눈빛을 교환했다. 한 관람객 같은 사람은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다. 방금 들었어요. 저 엄마 그냥 정상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ADHD. 있는 아이도 분명 학생인데 왜 저렇게 차별하죠?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교육청 쪽 높은 분들이 무슨 일 있어도 뒤에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마무리해버리곤 하잖아요. 저도 찍고 있어요. 혹시나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교육청 로비는 한낮임에도 어딘가 한기가 도는 듯했다. 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이 교육청 건물은 외관만 번듯했지 내부에서는 종종 이런 차별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몇몇 부모들은 익히 알고 있었다. 오늘 이곳은 원래 간담회가 있는 날이어서 학부모, 교사, 행정 담당자, 그리고 취재진 몇몇 가지 모여 있었다. 그러나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 한 어머니와 교육청 담당 간의 갈등이 먼저 터져버린 것이다. 자, 다들 한 발 물러나세. 문제되는 분은 지금 바로 나가주시죠. 경비 아저씨, 저 그냥 말씀 나누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약속 없이도 안내받고 상담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아이만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됩니. 저희도 지시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구보다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어 경비원에게 말했다. 잠시만, 지금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 제 눈이 잘못된 건가요? 옆에 있던 몇몇이 그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직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위기였지만 뭔가 익숙한 얼굴 같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경비원과 교육청 직원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긴 무슨 일로? 글쎄요, 그냥 방금부터 이 로비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뭔가 공평하지 않아 보이네요. 현재 공식 일정 전이라 상담이 어렵다고 이미 안내드렸습. 그리고 ADHD를 가진 학생이라고 하니 저희로서는 특별 지원에 대한 규정도 차후에 검토해야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로비 한가운데 어머니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해야 하죠? 저희도 세금 내고 우리 아이도 이 학교 행정구역 안에 사는 똑같은 학생인데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학부모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끼어들었다. 저희 아이도 약간의 학습장애가 있어서 조기 치료를 받았는데 이 교육청에서 별 지원 없이 서류만 복잡하게 처리하고 끝이더라고요. 정작 필요한 지원은 못 받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다. 그게 이번에 문제가 된 특별지원금 관련해서도 그렇다면서요. ADHD나 발달장애 진단이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금이 있으니 받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서류 통과가 거의 안 된다던데?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누가 이 상황을 좀
한편 이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스마트폰 라이브 방송을 켜려는 듯 보였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혹시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 뭔가 달라질지도. 그 전에 혹시 다른 더 책임감 있는 분이 여기 계시면 좋을 텐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저분들만 손해 볼 것 같아요. 그 순간 로비 초입 쪽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얼굴이 한 번 더 들여다봤다. 그는 밖에서 잠시 통화를 하고 돌아온 듯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연예인인가 운동선수인가 하고 수군대는 목소리가 조금씩 퍼졌다. 잠시만요, 저기 계시는 분 혹시... 아니겠지? 설마... 아니,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지? 그러고 보니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축구 선수랑 비슷하긴 하다. 그 손흥민 선수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 있지? 아니겠지. 사진에서 보던 거랑 좀 느낌이 다른데 이때 로비 한 구석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뭔가 촬영하던 사람이 살짝 다가서더니 머뭇거리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손흥민 선수 맞으세요? 그는 잠시 민망한 듯 웃었다. 아, 네, 제가 손흥민입니 반가워요. 진짜? 아니, 여긴 어쩐 일로 미국 보스턴에서 교육 관련 프로젝트 미팅이 있어서 귀국했다가 한국 교육 현장을 좀 돌아보고 있었어요. 마침 오늘 여기서 열리는 학부모 간담회가 의미 있는 자리라고 들어서요. 이 작은 폭탄 선언이 로비를 순식간에 술렁이게 만들었다. 손흥민이 여기에? 세상에 진짜?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내 분위기는 곧 돌아올 갈등에 집중되었다. 교육청 담당자는 유명인의 등장이 달갑지 않은 듯 목소리를 깔아 깊게 한숨을 쉬었다. 손흥민 씨라고 하셨나요? 반가운데 지금 이건 교육청 내부 문제입니 유명인이라고 해도 관여하실 부분이 아닐 텐데요. 손흥민은 시선을 교육청 직원에게 고정했다. 알겠습 저도 함부로 끼어들 생각은 없었습. 그런데 지금 보니 한 학부모님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네요. 부당하단요. 지금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다고 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조금 전부터 이 과정을 지켜봤는데 다른 학부모들은 금방 안내해 주시면서 ADHD를 가진 아이의 부모에게만 문전박대를 하는 모습이 말 그대로 차별처럼 보였거든요. 차별이라 그건 손흥민 씨가 잘 몰라서 그렇죠. ADHD 같은 특수 사례는 예산도 인력도 제도도 한정적이어서 당장 어떻게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때 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손흥민에게 속삭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 척 하시는데 이렇게라도 저희 입장을 들어주시는 분이 나타나다니. 제가 딱히 큰 걸 해드릴 순 없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왜 이런 대우를 받게 되었는지 모두가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요? 교육청 직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예요. 그리고 서류 절차가 다 있는데 억지로 이렇게 나와서 항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서류 절차는 잘 알고 있습. 그런데 대체 몇 번을 찾아왔는데도 응대조차 해주지 않고 이전에 약속 없으면 볼 수 없다는 핑계로 밀쳐내는 태도 자체가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부모님이 억지로 떼쓰는 모습보다는 제도권에서 제대로 안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다. 저도 원래 상담 잡는데 몇 달 걸렸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정작 필요한 정보는 나중에 알아보라고 하고 담당자들은 서로 핑계만 대고 맞아요. 바뀌어야 해요. 이건 누군가 힘을 모아주지 않으면 해결 안 될 문제라고요. 그러게 말입니 누가 이런 문제를 크게 공론화해 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손흥민 씨 같은 분이 관심 가져주시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교육청 직원은 점점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해짐을 느꼈다. 그래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자자 모두 진정하세 여긴 행정 업무 보는 곳이지 집회나 토론장이 아님니 규정을 지켜야 하고 ADHD 학생에 대한 특별 지원은 결코 차별이 아님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해요?
제가 몇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그걸 우연의 일치나 사소한 실수라고 넘기실 건가요? 어머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크게 외쳤다. 아이가 ADHD라고 해서 이 교육청 담당자분이 너희 애는 문제만 일으킨다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권유했어요. 입 밖으로 직접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차별이 아니죠? 잠시 장내가 조용해졌다. 교육청 직원은 발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건 당시 상황에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다른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추천한 거였지. 전학을 강요한 건 아니에요. 그걸 강요가 아니라고 하실 건가요? 그냥 일반 학교에서도 적절한 교육 지원이 가능해야 하는데 왜 굳이 특수학급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압박하셨는지요? 그리고 그 학교로 옮기려면 비용도 더 들고 차로 1시간 거리인데요. 그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 방침입니다. 바로 그때 손흥민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혹시 ADHD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이 아이에게 맞는 교육 서비스가 제대로 안내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보스턴에서 제가 만난 교육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ADHD 학생들도 조금만 맞춤형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이상론을 말씀하시면 곤란함이 여긴 한국이고 예산과 인원이 제한적이어서요. 그렇다면 그 제한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곳이 바로 그 논의를 하는 교육청 아닌가요? 이건 복잡한 행정 문제예요. 한두 마디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학부모들 중 한 명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담당자분들이 약속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면담 날짜 잡아놓고 막상 가보니 담당자가 해외 출장 갔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결국 무작정 여기 찾아오면 연락 없었다면서 돌려보내고 서류 접수하자니 양식이 없다고 하고 그럼 어디서 구하냐고 물으면 모르겠다 하고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ADHD나 기타 발달장애 아이 부모들이 어떤 고충을 겪는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아직 미흡하기 그지없어요. 교육청 직원이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끔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곧 간담회 시작인데 이렇게 소란스럽게 굴면 곤란한데 말이죠. 그러자 손흥민이 빠르게 반응했다.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간단히나마 들어보는 게 좋을 듯합니.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ADHD나 다른 특수교육 문제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목소리를 못 내고 계실 거예요. 이 기회에 교육청도 개선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개선점을 굳이 지금 찾아야 합니까? 공식 절차라는 게 있고 순서라는 게 있어요. 게다가 손흥민 씨가 유명인인 건 알겠지만 교육 전문가도 아니시잖아요. 맞습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공정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해외에서 본 사례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디선가 맞아요 하고 힘주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한 교사처럼 보이는 여성이 나섰다. 저는 이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임니 저희 반에도 ADHD 학생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주변 친구들도 같이 힘들어지고 저 혼자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해 주거나 상담사라도 파견해 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서류에 막혀서 그런 지원을 받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야 선생님도 이렇게 증언하시니 더 확실해지네요. 문제는 제도인 거네요. 그래서 교내 학부모와 교사들이 힘을 모아 개선을 요구한 적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전부 예산 문제, 인력 문제, 복잡한 절차만 들먹이면서요. 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로비에 모여 있던 대다수 학부모와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작은 집회 같은 형국이 되었다. 교육청 측 인원 몇 명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경비원들도 눈치를 보며 더 이상 강제로 사람을 내쫓지 못했다. 교육청 직원은 목소리를 크게 내며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잠깐, 여기선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실 수 없어요. 오늘 간담회에서 공식 발언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다들 안으로 이동하시죠. 그러자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습 그럼 간담회장으로 이동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공식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셨으니 오늘 여기 계신 학부모님과 교사님들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그건 간담회는 이미 발표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갑작스러운 발언 요청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엔 발언 기회를 준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건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혹시 간담회가 공개 행사라면 우리가 참관해서 듣는 건 문제되지 않겠지요. 발언 기회가 없어도 후반부 자유토론 시간에 손을 들면 될 테니까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교육청 직원은 더는 막아서기 어려워 보였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불만으로 가득 찬 상태였고 손흥민이라는 유명인까지 끼어 있어 괜히 강압적으로 대했다가는 역풍이 커질 게 뻔했다. 결국 직원은 간담회장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안내했다. 알겠습 일단 회의실로 들어가시죠. 다만 순서도 있고 저희가 준비한 안건이 있어서 그 순서에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 저희도 질서를 지키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학부모와 교사 수십 명, 그리고 손흥민까지 함께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다. 각자 속삭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드디어 뭔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하는 기대가 서려 있었다. 작은 목소리로 어떤 학부모가 물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 혹시 다들 다음에도 계속 지켜봐 주실 수 있나요? 유튜브나 SNS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줄 것 같아요. 다른 이가 답했다. 맞아요. 구독이나 알림 설정이라도 해두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자 옆에서 또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지켜보세. 아마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지도 몰라요. 회의실은 예상보다 넓었다. 단상이 놓여 있고 교육청 간부들이 앞자리에 앉았으며 뒤쪽에는 부모와 교사들이 빼곡히 들어섰다. 그러나 의외로 취재진이나 기자들은 많지 않았다. 공식 홍보용 사진을 찍는 몇몇 스태프만 있었다. 교육청 국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마이크를 잡았다. 자, 오늘 원래 학부모 간담회를 시작하겠습. 이번 달 주요 안건은 학교 시설 개선, 급식 운영 방향, 그리고 학부모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다. 죄송하지만 추가 안건으로 ADD 등 특수교육 필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그 문제로 모이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분기 때 논의 예정이고 오늘은 정해진 순서가 있으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일이 벌어졌잖아요. 교육청 로비에서 차별받았다고 호소하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건 개인적인 민원 사항이니 간담회 공식 안건으로 다루긴 어렵습니다. 순간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또 묵살되겠구나 싶었지만 가만히 지켜보던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손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발언 기회를 잠시 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 씨? 예, 물론입니.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님들과 마찬가지로 ADHD 및 특수교육 학생 지원 문제가 시급하다고 느꼈습. 짧게라도 제 경험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국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손흥민의 유명세를 무시할 수도 없으니 결국 마이크를 건네줬다. 손흥민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도 축구선수로서 해외 여러 곳을 다니며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본 적이 있습. 특히 미국 보스턴에서는 ADHD나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고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죠. 오늘 아침 교육청 로비에서 있었던 일은 제가 보기에 단순한 개인 민원이나 일시적 충돌이 아닙니 제도적인 문제, 시스템의 부족함이 드러난 한 단면일 뿐이지요. 이제는 우리도 선진 사례를 참조해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실 안은 일순 조용해졌다. 그리고 교육청 국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반론을 꺼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도 현재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기엔 예산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남습. ADHD를 가진 아이들도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모두 지치기 마련이죠. 물론 당장 완벽한 해결은 어렵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논의가 분명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음,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보도록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뒤쪽에서 참지 못한 학부모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시기만 하실 거예요? 오늘 분명 수많은 부모들이 이 문제로 왔는데 그냥 돌아가라고 하시면 또 흐지부지 됩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냥 기다리라고요? 분위기가 점점 격해지는 가운데 책상을 치는 소리도 들렸다. 교육청 국장은 난처해하며 이리저리 서류를 뒤적였고 앉아있던 몇몇 간부들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잠시 자유토론 시간을 갖겠습단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요점을 간단히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돌아가며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ADHD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충과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 행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시스템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고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한참 후 어머니는 붉어진 눈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교육청 문턱에서 거부당하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이는 ADHD 진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문제아가 아니에요. 적절한 지도와 관심이 있으면 우리 아이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학업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실에서 사실상 방치되는 상황이고 선생님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때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려 여기 왔는데 돌아온 답이 너희 아이는 문제만 일으킨다는 말이었습.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교육청 국장이 무겁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함니 담당자의 개인적 실언일 수도 있고 시스템적인 한계 때문일 수도 있습 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한번 나섰다.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부분은 저도 존중함니 그렇지만 현실에서 겪는 분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시니 그 간극을 어떻게 메꿀지가 관건이겠죠.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가령 보스턴 같은 경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더군요. 지역사회 참여라. 한국에서도 시도는 해봤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예산 문제, 인력 문제, 협력 주체 간 의사소통 문제. 그래서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를 분석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싶습. 제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여러 스폰서나 재단 혹은 전문가들이 협력할 의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순간 회의실 안이 다시 술렁였다. 와, 손흥민이 직접 홍보해주면 확실히 달라지겠는데? 하는 희망의 목소리가 번졌다. 교육청 국장은 머리를 짚으며 망설이는 듯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공식 사과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 오늘 아침 로비에서 불미스러운 발언이 나간 건 분명 잘못이었고요. ADHD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부모님들께 불쾌감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사과,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사과만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변화예요. 저희 아이가 마음 놓고 학교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 간담회 마치고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하겠습. 여기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 그걸 토대로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서서히 터져나왔다. 한 교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저도 협력하겠습.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직접 현장 교사들이 함께 의견을 드릴게요. 오늘을 기점으로 좀 더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다른 학부모가 덧붙였다. 필요하면 저희도 자원봉사나 모금 활동을 할 수 있어요. ADHD나 다른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돕는 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교육청 직원, 즉 아침 로비에서 어머니에게 너희 애는 문제만 일으킨다 라고 발언했던 그 담당자가 침묵 속에서 굳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눈빛에는 어딘가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빛이 감돌았다. 결국 그는 주위 시선을 느낀 듯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아침에 로비에서 해당 학부모님과 언쟁을 벌였던 교육행정 담당자임니 먼저 사과드립니. 제가 했던 말은 절차적 한계를 설명하려다 순간 감정적으로 튀어나왔던 것이고 의도치 않게 상처를 드렸습 제가 아이를 문제아로 단정짓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차분히 그를 응시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자꾸만 몰아가시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이었어요. 네, 인정합니. 저도 제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았고 ADHD 같은 특수 사례에는 별도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늘 무기력함을 느꼈습. 그게 제 개인적인 불만으로 흘러 학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이 되어버렸네요. 사람들은 그 담당자의 말을 경청했다. 때론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었고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더 책임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 앞으로 ADHD나 발달장애 학생 지원에 대해 제가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하고 다른 지역 선진 사례도 찾아보고 한 명 한 명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 무조건 전학을 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가 이 아이를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요. 이 말에 회의실 곳곳에서 박수가 작게 터져 나왔다. 그러자 국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를 지으려는 듯 말했다. 좋습.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점으로 저희 교육청도 곧바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 더욱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볼게요. 손흥민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런 발표가 정말 행동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 저도 제 SNS 등을 통해 이 사안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후원이나 협력기관을 연결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저는 축구 선수이지만 교육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라야 미래가 밝잖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가 벅찬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고맙습. 정말 감사합니. 저희 아이를 비롯해 어떤 아이든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깊이 허리 숙여 사과와 다짐을 했다.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 ADHD나 기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예산 확대를 시도하고 교사 지원 및 부모 상담 시스템을 꾸려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감동적인 분위기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각종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녹화 중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온라인에 전송하기 시작했다. 교육청에서 공식 사과, ADHD 지원 태스크포스 구성, 같은 자막을 단 영상을 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몇몇은 흥분된 목소리로 서로에게 말했다. 이거 진짜 내일이면 인터넷에 대서특필되지 않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직접 나서 준 덕분에 이렇게 일이 빨리 돌아가나 봐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진짜로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의견 내야죠. 일종의 학부모 교사 교육청 공동체를 구성해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단체 카톡방이라도 만들어서 소통합시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그 소식 전해드리면 해외에서나 어디에서나 응원해 주실 거고. 그렇게 간담회는 긍정적인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간담회 종료 직전 국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 오늘 나온 의견들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여 공표하겠습. 가능하다면 직접 부모님들을 모시고 실무협의회도 개최하겠습.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숨 돌리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희망의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은 서로를 축하하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흥민은 회의실을 나서는 길에 여전히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육청 직원을 조용히 불렀다. 혹시 잠깐만 괜찮으시다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아,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봅니 오늘 보여주신 사과와 다짐이 진심이길 바랍니다. 네,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 책임감 있게 추진해 보겠습.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필요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 저희도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습 혹시 제가 해외 교육 담당자나 선수 생활하면서 만난 관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릴 수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 그리고 이건 제 명함인데 기획사 경로로 연락하셔도 괜찮고요. 아, 감사합니. 정말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유명인과 협력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들은 따뜻하게 악수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약간 망설이다가 그 담당자에게 말을 걸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 제 아이를 향해 했던 말은 정말 상처가 되었지만 앞으로 바뀔 거라고 믿고 싶어요. 아이도 분명히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알겠습. 저도 모든 원망을 오래 품고 있고 싶진 않아요. 서로가 노력하면 아이도 저도 그리고 이 교육청도 나아질 수 있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와 웃음이 터져 나왔다. 드디어 잘 풀리는 건가 하는 안도감이었다. 그리고 손흥민이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부모님과 학생들까지 모두 함께 한 발짝 내딛는 거죠. 저 역시 지켜볼 테니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주세. 축구만큼 이 분야도 응원하겠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는 길에 한 기자가 급하게 달려왔다. 손흥민 선수님, 혹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 짧은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네. 간단히라면 좋습니다. 지금 교육청 간담회장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 손 선수께서 결정적으로 기여하셨다고 들었습.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한 건 별로 없고요. 사실 여기 계신 학부모님과 교사분들이 이미 수년 동안 목소리를 내오셨더군요. 저는 그저 그 목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도록 다리 역할을 했을 뿐입니. ADHD나 다른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도 똑같이 존중받고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어요. 앞으로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계속 관심 두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 앞으로도 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계획이신가요? 제 본업은 축구이지만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힘쓸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쁘게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로 한국 교육계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네요. 인터뷰가 끝난 뒤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하나같이 환한 표정으로 서로를 격려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몇몇 학부모들에게 말했다. 우리 여기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의견 교환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요. 온라인 모임이라도 만들고 서로 의지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손흥민 선수께도 중간 상황을 공유하면 응원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죠. 이미 SNS에는 오늘 일에 대한 영상이 퍼져나가고 있대요. 벌써부터 교육청 혁신이 시작되나? 하고 화제가 되고 있어요. 문득 한 학부모가 작게 미소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늘 본 것처럼 차별과 불공정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잘 알았어요. 더 이상은 묵인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바꿔봅시다. 다들 동참하실 거죠? 물론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해요. 그렇게 교육청에서의 긴 하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기존에 무관심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등한시되었던 ADHD 학생 지원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부상했고 교육청은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약속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열띤 참여 의지, 그리고 뜻밖의 조력자가 되어준 손흥민의 영향력이 더해져 한국 교육계의 지형도가 바뀔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이 싹 텄다. 퇴장하는 모든 이의 표정엔 조금씩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피로와 울분에서 해방된 안도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교육청 담당자도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무언가 결심을 굳힌 듯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의실 문 앞에서 어머니와 손흥민이 인사를 나눴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
저 같은 일반 학부모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응원받은 건 처음이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주셨고, 그걸 통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함께 바뀔 수 있는지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아이 곁에서 꿋꿋이 힘내세요. 네, 아이를 위한 축구공도 하나 사서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활동을 해볼 생각이에요. 운동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죠? 좋은 생각이네요. 아이도 좋아할 거예요.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 축구 교실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서로 웃으면서 다시 한번 가볍게 악수하는 두 사람을 뒤로 주변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퍼져나왔다. 문득 한 학부모가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으며 웃었다. 자, 이건 오늘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혹시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모임 채널에 구독해 주시고 다음 진행 상황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사람들이 즐겁게 응수했다. 좋아요. 저도 알람 설정해 둘래요. 이번 일 계속 공유하면서 정말 한국 교육이 좀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밖으로 나가자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있었다. 한낮에 있던 차별과 갈등, 분노와 눈물이 뜨겁게 뒤섞였던 하루였지만 결론은 새로운 희망과 연대감으로 마무리되었다. 사람들은 내일이 기대된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흩어져 갔다. 그리고 몇 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인터넷과 SNS에는 한국교육청 역사적 변화의 시동이라며 오늘 일에 대한 영상과 기사,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파장이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아이를 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 우리 더 당당해지자. ADHD가 있어도 충분히 훌륭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엄마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아이도 환한 미소로 축구하고 싶어요. 라고 외쳐대며 방 안에서 뛰어다녔다. 이날의 작은 혁명이 교육계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 확실치는 않다. 하지만 적어도 많은 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고 그 목소리가 묵살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차별이란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었고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으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날이었다. 손흥민은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 표정엔 묘한 뿌듯함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지만 오늘처럼 힘을 합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간 후에도 학부모와 교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미루어 왔던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며 늦었지만 공정한 교육을 향한 발걸음을 떼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장애물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의 사건은 분명 결심과 연대를 이끌어냈다. ADHD를 가진 아이도 다른 아이들도 모두 함께 뛰놀고 배울 수 있는 학교. 부모와 교사가 손잡고 교육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그런 모습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으리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 차별 없이 돌봄받을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이제 막 뛰기 시작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었다.